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사능용기계제도 기능사.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도면 양식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봐가면서 표제란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표제란에서 이제 주요하게 됐던 거는 이제 품명하고 이제 재질 정해주는 것들. 뭐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항목들이니까 산출을 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식을 만들고 나면 이제 들어가야 될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표지란 작성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공통사항이 아닌 문제를 푸는 문제 개별에 대한 사항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다시 공통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양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게 이 양식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양식이 저희가 작성을 한 거는 이제 2D 도면형 양식이에요. 그럼 문제는 이제 3D 도면형 양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2D 도면의 양식과 3D 도면의 양식이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험 문제를 보면은 양식을 작성하는 게 두 가지 따로 나눠져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D 양식이나 3D 양식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어 옛날 시험 규정에 따르면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2D의 용지 사이즈랑 3D의 용지 사이즈랑 용지 사이즈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나온 적도 있긴 한데 요새는 다 용지 사이즈를 똑같이 가는 A2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졌고 양식은 하나인데 이제 안에 적히는 내용들이 달라진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식이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고 내용만 달라지다 보니까 2D 양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3D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응시할 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제 2D, 2D 선 작업, 선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D 선 작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거예요. 2D를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D를 그릴 거냐, 3D를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D를 그릴 거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2D 선 작업 같은 경우는 2D를 잘 하시는 분들이 2D를 먼저 그리고 먼저 그려진 2D를 바탕으로 3D는 모델링만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3D 선 작업을 택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나는 3D 모델링 능력이 뛰어나니 3D로 모델링을 하고 투상도는 3D에서 투상을 전개해서 작업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또 각 작업마다 또 나눠지는 게 뭐냐면 2D 선 작업에서는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2D 선 작업은 오토캐드로 한단 말이에요. 오토캐드. 오토캐드로 하게 되는데 어 나중에 3D까지 계속해서 오토캐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D와 3D를 모두 다 오토캐드로 어, 이렇게 하는 경우. 자, 일단 이 경우는 이 양식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요 도면을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거 만들고 도면 그린 다음에 그 도면 정리 어느 정도 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사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오토캐드로 쭉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처음에 작업은 똑같이 오토캐드로 작업을 해요. 2D는 근데 3D는 3D 전용 툴
저는 이 전용 툴로 선정을 한 게 뭐냐면 솔리드 웍스. 그쵸?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뭐 인벤터, 카티아, 뭐 다양하게 나오겠죠. 예, 프로이, 뭐 UG, NX UG 뭐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3D 전용 툴로 갈 때는 이 3D 전용 툴에서 양식을 그리는 방법. 3D 전용 툴에서 직접 그리기. 양식을.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요 캐드에서 작성한 양식을 불러오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양식을 만들 때. 3D의 양식을 만들 때. 직접 그리기와 불러오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불러오기파예요. 불러오기. 왜냐면 3D 프로그램에서 양식을 도면트를 직접 그리는 거는 저는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거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가 불편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불편하다는 건 이제 그걸로 못 그리겠는 건 아닌데 저는 캐드에서 그려온 걸 불러오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양식을 그렸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내용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얘를 그냥 불러오면 돼요. 그리고 바뀐 내용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저는 불러오기파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두 번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직접 그리기를 하면은 2D에서도 양식을 한번 그려야 되고 3D에서도 직접 양식을 한번 그려줘야 되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불러오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양식을 한번 이제 따로 3D요 불러와 주기용으로 따로 저장을 해주는 과정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여기다 지금 2D를 막 그려가지고 넣어놓을 거니까. 근데 불러올 때는 걔네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2D 선 작업을 하면 이제 요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D 선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3D 선 작업에 대해서 선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얘도 이제 두 가지예요. 어차피 이제 2D, 그 다음에 이제 3D. 이렇게 있는데, 3D 선 작업이니까 2D가 먼저 적히면 안 되겠네요. 2D가 먼저 적히면 안 되고, 3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D가 나오겠죠. 2D를 나중에 작업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3D를 작업하는데 3D 선 작업으로 할 때 3D를 어떻게 들어가는 경우는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이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이제 오토캐드만 가지고 끝낸다라고 하면 그냥 2D 선 작업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제를 할 거예요. 3D 선 작업 하는데 오토캐드로 3D를 한다. 그 내용은 배제를 할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3D 선 작업을 하는 경우는 3D 선 작업은 거의 대부분 3D 전용 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리드 웍스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2D가 달라지는 거예요. 3D 선 작업은 2D가 마찬가지 3D 전용 툴에 도면 기능, 도면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 3D 전용 툴에서 모델링한 데이터를 2D로 변환. 근데 이 변환이 또 어차피 도면 툴이기는 해요. 변환을 해가지고 이거를 치수기입 같은 건 하나도 안 하고 CAD 파일로 변환을 해서 CAD 파일로 2D 파일로 변환을 해서 걔를 오토캐드로 갖고 와서 작성한다. 그래서 이제
3D 선작업도 3D 툴 하나로만 끝낼 거냐, 아니면 2D는 오토캐드로 작업을 할 거냐. 일반적으로 많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3D에서 끝내질 않아요. 왜냐면 3D 도면 기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우리나라 제도법을 딱 맞춰서 뭔가를 작업하기에는 되게 불편해요. 안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안 되는 거 아니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총 이제 4가지 방식이 나오는 거죠. 2D 선작업에서는 오토캐드로만 2D, 3D 다 하는 거, 그다음에 오토캐드 2D 선작업하고, 그다음에 걔를 저정 3D 툴에서 3D 모델링 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 이제 3D 선작업에서도 3D 전용 툴을 사용을 하고, 전용 툴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D 전용 툴에서 작업한 거를 2D로 변환해서 어떻게 작업하는 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어쨌든 3D 전용 툴로 작업을 할 때도 저는 양식은 3D 전용 툴만 가지고 작업을 할 때도 저는 양식은 오토캐드에서 그래요. 여기는 한 번도 오토캐드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양식은 저는 오토캐드에서 그래요.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거. 어찌됐든 이제 양식은 오토캐드.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이 3D 전용 툴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양식은 하나만 만들면 돼, 하나만. 그리고 이제 바뀌는 내용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로만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양식 한 번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3D 전용 툴로만 작업을 한다. 그럼 얘도 한 번만 만들면 되고, 한 번으로 끝나는데, 프로그램을 중간에 바꾸는 경우는 이 양식을 2D용과 3D용을 따로 만드는 걸 저는 권장을 해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루는 거는 오토캐드만 가지고 하는 거.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거부터 하나 했어요. 3D까지 오토캐드만 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D 선작업으로 솔리드웍스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 그것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오토캐드 쓰는 거. 요것도 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할 건 뭐냐면 3D 솔리드웍스만 가지고 2D 도면까지 다 그리는 거.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 나온 요 4가지 방식은 다 다룰 거예요. 제가 이제 안 다루는 건 뭐냐? 오토캐드로 3D 선작업을 하고 오토캐드로 2D를 작업하는 거. 그건 안 다룬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제 주변에서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정확히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로 하자면은 요새 추세에서는 반드시 오토캐드만 가지고 하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반드시 3D 캐드를 거쳐서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요새는 3D 캐드 능력을 점차적으로 많이 봐요.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이제 점점 3D 캐드 못하는 설계자들은 도태가 될 거예요. 반드시 3D 캐드는 뭐가 됐든 간에 1개 이상은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요새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네가 이제 프로그램을 가르치느냐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도 저랑 같이 설계를 했던 분들 중에 현역으로 뛰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교재 좀 추천해줘. 3D 캐드. 안 하신다며 3D 캐드 왜 갑자기 하시려고 물어보면은, 요새 안 하면 받아주는 회사가 없다. 그런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D 캐드를 반드시 뭐라도 하나 익히셔라. 뭐라고는 저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3D 캐드 뭐 익히세요? 딱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뭐라도 하나 익히세요. 제가 이제 특정 3D 캐드를 지지를 하고 뭐 그러면 이게 뭐 홍보가 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선생님 솔리드웍스 쓰신다며 그게 홍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솔리드웍스가 가장 익숙해요. 가장 편하고. 그냥 그건 제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한테 맞다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분은 카티아를 좋아하시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인벤트를 좋아해요. 뭐 카티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좀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인벤트는 또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구성 자체가.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술적으로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지금 하는 오토캐드로만 하는 거는 이렇게 양식 요거까지만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프로그램을 전환하셔야 되는 분들, 작업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전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단 2D용 양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만드세요. 만들고 여기 완성이 되고 나면은 뭘 해주냐면 SAVEAS 세이브 에즈입니다. 세이브 에즈를 해주세요. 그래서 엔터. 자,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수험번호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그 저 파일 이름으로 했었죠. 제목으로. 뭐 지금 제가 수험번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렇게 해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이거는 뭐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저렇게 저장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D 양식용으로 저장하는 파일은 제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출하는 게 아니니까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주셔도 되니까, 요 제출할 파일은 솔직히 여러분들 문제 푸는 그 2D 캐드 파일은 여러분들 수험번호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 3D 양식용 파일은 저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3D 양식이라고 그냥 솔직하게 적어요. 3D 양식 한글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세이브 불러오거든요. 불러오는데 어차피 이거 이제 3D 양식으로 지금 세이브 에즈를 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파일은 3D용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이전 파일도 당연히 저장을 했었어야 돼요. 선포로 저장한 파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이브 에즈로 얘를 저장한 파일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3D 양식용 파일은 이제 뭘 고쳐주냐면 이쪽으로 와서 요 표제는 쪽을 고쳐줍니다. 이거를 굳이 이제 2D 양식의 요 분명하고 재질하고 다 지정하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3D 쪽도 이제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고 재질은. 근데 차이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3D로 만들라는 게, 제가 지금 이 문제는 1번, 2번, 4번, 5번 이렇게 네 가지를 2D 도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3D는 요게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똑같지 않고 하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 2, 4, 5번 중에서 뭐 1, 2, 4번만 3D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개수가 2D 도면 개수하고 3D 도면 개수하고 똑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3D가 하나 빠진다던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똑같을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그때 시험 문제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3D 쪽에서 하나 빠졌다 그러면 하나 선택해서 지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중간께 빠졌다, 4번이 빠졌다 그러면 4번 거를 선택을 해서 지워주고 뭐예요? 아이고, 한 칸 내려줘야지. 내려주고 양식도 마찬가지로 고쳐줘야 돼요. MA 이렇게 바꿔주고 드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3D에서 만드는 개수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걸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요번에 제 문제는 3D 개수랑 2D 개수랑은 다르게 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모델링은 다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똑같이 갈 거니까 이렇게 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고를 복사를 해서 뒤에 칸들을 전부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고 이제 요 비고는 비고가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이제 다시 마이너스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해놓느냐? 마이너스를 넣어줬더니 느낌 이퀄을 넣었네요. 이렇게 물론 이제 마이너스를 안 바꿔놓고 비고인 채로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3D는 이쪽에다 뭘 하냐면 이제 물체 중량, 우리가 산출한 중량을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중량 입력 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이제 글자를 쓸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텍스트들이, 문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그 다음에 과제명은 달라지지 않겠죠. 동일하겠죠. 동일한 문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척도는 이제 1대1이 아니라 얘는 시험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NS라고 돼 있어요. NS. 시험 문제 3D 쪽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NS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3D 쪽 갈 때 다시 한번 볼 건데 NS라고 돼 있으니까. NS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N은 논의 약자예요. S는 스케일, 축척의 약자고 논 스케일이에요. 축척 없음이에요. 축척이 없다는 얘기는 축척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축척을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럼 뭐 1대2는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고 1대3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근데 1대2, 1대3, 1대4 아니면 뭐 2대1 그런 축척과 배척은 정비율 1대 몇이다. 아니면 몇 대 1이다. 라는 정비율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딱딱 끌어서 주는 거고 그 사이의 중간 값들, 애매한 값들, 이게 몇 대 몇인지 모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논 스케일, 스케일이 대략적이다, 정비율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게 논 스케일입니다. 척도는 이제 3D 같은 경우는 논 스케일로 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S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각법. 각법.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웬간하면 안 띄우려고 그랬는데 다시 띄웠어요. 다시 시험 문제를 띄웠는데 공개 문제를 여기서 이제 3D 쪽 보죠. 보면은 이제 부품도 2D 제도에서 여기 번호 여기도 번호가 나와요. 저렇게 부품 번호에서 이제 여기 위에 적히는 번호하고 밑에 적히는 번호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개수가 달라요. 여기 5개 적힌다고 여기 5개 적히는 거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3D 쪽의 개수가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중량도 이제 여기 번호 적히는 칸이 있고 몇 번 부품의 중량을 이렇게 기입을 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중량을 비고란에다 기입을 하라, 부품란에 비고에 기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기 축척의 NS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죠. 음영 처리 렌더링 예시 그림과 같이 형상이 잘 나도록 등각 축 2개를 정해서 척도는 NS로 논 스케일로 하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D 도면을 할 때는 각법을 여기서 보면은 투상법은 제삼각법으로 제도하시오라고 돼 있어서 삼각법 적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 3D는 투상법이 대체 뭐니? 라고 뭘 적어야 되니?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커뮤니티 같은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요. 3차원 그 도면에는 3D 도면 제출하는 거에는 각법을 대체 뭘로 적어야 합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는 여기 뭐라고 적으냐면 등각법이라고 적더라고요. 등각법이라고 적는 이유는 이제 등각축 2개를 정해서 척도는 NS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요렇게 등각축 2개를 정해라. 보는 걸 등각으로 봤다. 라고 해서 등각법이라고 적는 것 같아요. 적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게 좀 심각한 게 어떤 분이 답글을 다는데 이렇게 달더라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께서 거기는 등각법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강사 그만두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강사분들 이 영상 보셨으면 생각을 고쳐먹던가 아니면 강사를 그만두시든가 하세요. 여기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각법이라는 게 도면에 왜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KS 규격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삼각법과 등각법은 분류가 다른 거예요. 둘 다 투상법을 지칭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칭하는 명칭이긴 하지만 삼각법이 구분하고 있는 투상법과
등각법이 구분하고 있는 투상법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딱 해놓고 얘기합시다. 등각법이란 용어 없어요. 등각투상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등각투상법이에요. 등각투상법과 매칭이 되는 말은 직각투상법입니다. 삼각법이 아니라 등각투상법이 아니면 뭐냐? 직각투상법이에요. 이거는 KS 교육에 나와요. KS 교육에 찾아보면 정투상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각투상법이라는 게 나오고요. 등각투상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등각투상법은 내가 이제 물체를 바라본 각도가 어느 방향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마찬가지 직각투상법도 내가 물체를 바라본 각도가 물체의 정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대표적인 면에 직각 방향으로 바라봤다는 각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직각투상법과 등각투상법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삼각법은 아니에요. 등각투상법도 삼각법에 의한 등각투상법이 있고요. 일각법에 의한 등각투상법이 있고요. 똑같아요. 삼각법과 대응되는 말은 뭐예요? 일각법이에요. 여기에 굳이 삼각법이 아닌 다른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일각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각법, 아니면 사각법인데 이각법하고 사각법 쓰는 데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각법 아니면 삼각법인데 여기는 삼각법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일각법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물체를 입체적으로 본 게 일각법이냐 이거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가 일각법이냐 삼각법이냐 그걸 구분시켜주기 위한 칸인데 거기다가 등각투상법을 적어놓는다는 건 동문서답 아니야. 무슨 심보야? 거기다 등각투상법이라고 적는 거. 그걸 대놓고 학생들한테 여기다 등각투상법이라고 적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강사는 쪽팔리지도 않아? 본인의 무식함에 쪽팔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강사 짓을 해? 직각투상법과 등각투상법은 도면에 명기하지 않습니다. 왜 명기를 하지 않냐면 그려진 형태를 보면 바로 눈치가 채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3D처럼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게 등각투상법이잖아요. 그거 그림 보면 아 이거 입체적으로 그려놨네. 한 개 면에서 본 게 아니네. 세 개 면이 동시에 보이네. 그거 눈으로 보면 구분 안 가세요? 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딱 놓으면은 얘 직각으로 투영했네. 눈으로 보면 구분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 표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각법과 삼각법은 도면에 표기를 안 해주면 사람이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우측면도 아니 정면도에 왼쪽에 도면이 있어. 근데 이게 우측면을 그린 건지 좌측면을 그린 건지를 구분하려면 얘가 일각법에 의한 도면인지 삼각법에 의한 도면인지 그걸 알아야지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저거 좌측에 있으니까 나는 저 삼각법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잖아. 이 도면이 일각법으로 그려진 걸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면에는 일각법과 삼각법을 구분해주는 말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각법이라는 항목이 내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삼각법이라고 적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3D 형상을 그려준 도면이라도 여기는 우리 3D 형상 뭘로 뽑아요? 삼각법에 의한 등각투상법 선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삼각법이 똑같이 적혀야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 등각투상법이라는 걸 적을 그런 신박한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해낸 거야? 대체 어떤 무식한 새끼가 그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아우 사전에서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세요. 절대 도면에 각법을 쓰는 안에다가 직각투상법이나 등각투상법을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는 반드시 이 도면이 일각법을 기준으로 그려졌는지 삼각법을 기준으로 그려졌는지 그걸 적는 날이에요. 그걸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직각투상법으로 그려진 건지 등각투상법으로 그려진 건지는 안 적어줘도 도면만 보면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3D 도면을 만드실 때 절대 여기다가
등각법 그런 거 적지 마세요. 무조건 삼각법입니다. 우리나라 도면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솔직히 이거예요. 삼각법. 나는 뭐 커뮤니티라 그러는데 돌아다니면은 답답해서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기다 삼각법을 적어야 된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이 댓글 한 100개 달리는데 한 분, 두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등각투성법이야. 등각법 아니면. 우와.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적은 게 저는 그렇게 저 댓글을 단 분들을 이해해요. 왜냐면 저희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학원 선생이 얘기했는데. 절대적인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대부분의 많은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그 학생분들이 다니는 그 대부분 전부 다 같은 학원은 아닐 거 아니야. 그 대부분 학원 강사들이 저기다 등각법을 적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이코 같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저는 그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그런 강사한테 배울 수 있을까? 와 도면에 대해서 단 이해가 1도 없는 저런 한심한 것들한테 그분들은 속아서 배우고 있구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쨌든 저 각법에는 절대 등각법이나 직각투성법 그런 거 적지 마세요. 저기는 반드시 일각법 아니면 삼각법입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제작진 시험에서는 일각법을 적을 일이 없겠죠. 삼각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다 바꿔줬으면 컨트롤 S 저장을 한다. 지금 저장한 이 3D 양식은 제가 이제 3D CAD를 다루고 그쪽에서 이제 기능사 과정을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아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양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한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양식의 수라든가 아니면 관리가 되는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